이것은 요약집 200페이지부터 201페이지 있는데요. 건축법상 용어 내용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답은 3번입니다. 3번만은 별도로 242쪽이 있는데요. 용적률 산정시 연면적에는 지, 주, 피 포함된다, 제외된다? 제외된다 그래야 돼. 포함이 틀렸죠? 제외된다. 너무 쉬우니까 통과하겠습니다. 다만 4번 좀 체크하고 하죠. 4보면 건축법상 리모델링 이게 개정되었죠. 리, 증, 대, 개. 그래서 대수선, 증축, 개축까지 포함됩니다. 이걸 신축이라든가 재축은 아님을 옆에다 써서 X. 신축 X, 재축 X. 이건 아니다. 그 다음에 73번. 이것은 201쪽에 있는 건데 돌려상업 필지를 하나의 대로 할 수 있는 경우가 1, 2, 3 맞고요. 5 맞은데 4번에 틀렸는가? 각 필지의 지번 부여적이 서로 다르다. 지번 부여적이 서로 다르다든가 아니면 축척이 서로 다르다든가 아니면 각 필지의 지반이 연속되지 않았다든가 이런 세 가지 경우 때문에 합병은 법적으로 불가능할지라도 바로 어떠한 것만 같으면 건축법상 하나의 대로 인정을 받아갈 수 있는가? 소유자가 같고 소유권의 권리가 같다면 그래서 두째 줄 다르고를 지우고 같고 또 밑에 다른 경우일 때 다른을 지우시고 같은 그래야 돼. 두 가지 다 다르고를 같고 다른 경우일 때 다른을 같은 그래야 돼요. 그래서 각 필지의 지번 부여지 서로 다른 경우로서 각 필지의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같고 소유권의 권리관계는 서로 같은 경우로서 그 합병이 불가능한 필지의 토지라 하더라도 합한 토지는 하나대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74번 이것은 211쪽이 있어요.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인데 옳은 거. 일단 4번이 맞다 그랬죠. 사전결정 통지를 받아냈다. 그러면 법적으로 네 가지 법에 의한 것을 받은 걸로 일괄 의제 처리해 주죠. 네 가지를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약조로 국, 산, 농, 하 찾아가지고 4번 국산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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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산농화 이렇게 암기라고 그랬어요. 그래 국토법상 개발형 허가, 산일업상 산지정 허가 등 농림법상 농지정 허가 등 하천법상 하천 점용 허가 네 가지를 받은 걸로 본다. 맞습니다. 네 가지 꼭 암기하고. 그러면 1번은 왜 틀렸는가? 자,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할 때만 허가권자한테 사전결정을 신청해 볼 수가 있는데 이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틀렸죠. 국토교통부 장관 그 말 주고 허가권자 그래야 되죠. 허가권자. 허가권자는 몇 명이 있을까요? 7명 있죠. 7명을 아셔야 돼요. 7명은 한번 써볼까? 그 옆에다 허가권자 딱 써놓고 어디 화살표 날려가지고 여기에다 씁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의사, 시장, 군수, 자치구 구청장. 여기까지 이건 기본이죠. 건축법상 건축허가권자입니다. 건축법상 건축허가권자는 그네들밖에 없다. 그네들한테 마지막에 사전결정을 신청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거. 그 다음에 2번은 없다가 아니라 있다. 동시에 두 가지 다 신청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없다가 아니라 있다. 3번은 건축면적을 때 건축 주시고 대지면적으로 수정. 대지면적이지 건축면적 틀렸다. 대지면적이 환경영향평가법들은 소규모 환경 동그라미 환경 하면서 동그라미 환경영향평가법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할 때 환경. 그러면 누구하고 꼭 협의해야 돼요? 환경부 장관하고 협의하겠죠. 국토교통부 틀렸죠. 국토교통부 주시고 환경부 장관. 기억할 때 환경부 장관. 지방 환경관세청 이렇게 그네들하고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5번은 왜 틀렸냐? 1년이 아니라 2년. 이 수치 엄청 중요하죠. 사전결정은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신청자는 2년에 뭘 신청해야 된다?
건축허가죠. 착공신고 지워요. 두 가지 착공신고 착공시우고 건축허가 건축허가. 2년도 꼭 해야 됩니다만 2년에 뭘 신청하도록 됐냐? 건축하다. 작년에는 2년은 그대로 놔놓고 착공신고를 신청해야 되며 그렇지 않으면 바로 사정일정 효력은 상실다 이렇게 나왔어. 틀려요. 바로 뭘 신청해야 되냐? 건축허가. 꼭 아십시오. 두 가지 다 수정해. 착공신고 착공수 두 가지 주시고 건축허가 건축허가. 1년을 2년으로 꼭 아셔야 돼요. 75번. 이것은 213페이지 있는데 우리가 건축물을 건축할 때 신고 대상은 신고서만 되면 돼요. 그럼 신고증 줍니다. 그리고 나서 1년에 공사에 착수하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신고는 자동적으로 없어지죠. 이때 신고 대상이 하면 다 허가받아야 되는데 우리들은 이때 신고 대상이 한정됐어요. 213페이지 있어요. 그래 틀린 거 이렇게 되는데 1번 연면적합계 100종부터 이하의 신축도 신고. 그 다음에 2번 조례가 정하는 것들 표준 설계 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 중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건축도 신고. 공업지라든가 산업단지 안에서 2호 공장을 신축하도록 신고. 2호 공장 암기할 때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합계 500제곱미터인 공장도 신고 대상입니다. 4번 건축물의 높이를 늘렸다. 이것은 증축 아닙니까? 높이 늘린 것,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늘린 것 다 증축이라 하는데 이때 증축할 때 높이 몇 미터 이하까지 늘 때만 신고하냐? 3미터. 그래서 6m는 허가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6m를 3m 이하까지만 신고. 3자를 꼭 암기해야 돼. 이거 어마어마한 중요한 숫자예요. 그래 4m, 5m, 6m 들면 허가 대상으로 바뀝니다. 이해를 하시면서 몇 미터까지만 신고하고 한다고? 3m 이하. 자, 그 다음에 5번 대손했다 체크하고 대손할 때 동시효건입니다.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이 있다. 그때 그걸 대손한다 그러면 대손 신고. 근데 만약 3층 이상인 건축물을 대손하고 한다. 그때는 대손 허가받아야 되겠죠. 동시효건입니다. 자 76번 이것은 240페이지 있는데 건축법령상 천종택 대지에 건축한 다음 건축물 용적률 얼마냐? 용적률은 뜻을 알고 계셔야 되죠. 아까 했습니다만은 여기다 갖다 대입하면 되죠. 줘야 되는 것은 지, 주, 피 있다. 이거 있으면 빼버린다. 이렇게 산정한다. 지금 일부 봤으니까 갖다 대입만 하면 되겠죠. 대지 면적은 1000제곱미터다. 1000 딱 쓰고 분모. 그 다음에 이제 분자 연면적. 원래 연면적이라고 해서 이게 하나의 건축물이 있다. 지하층이 있다든가 지상층이 있으면 각층 바닥 면적 합계가 다 연면적인데 그런 연면적에서 뭐가 있다면 빼냐? 지하층, 지상 부속 주차장, 피난안전구역, 대피공간이 있다면 빼준다 그랬죠. 자, 그래서 거 보면 첫 번째 하나의 건축물이 지금 지하 3계층이다. 지상 5계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지하층을 포함한 각층 바닥 면적은 800으로 되어 있다. 지하 1, 2, 3층은 다 주차장이다. 지상 5계층은 다 일반 업무실이다. 그러면 지하층은 고려 대상 아니죠? 지하층 다 빼버리고 지상에 5층으로 되어 있는데 5층 다 일반 업무실이에요. 그러면 5층 다 일반 업무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근데 각층 바닥 면적 크기는 800이네요. 800이면 5를 곱하면 바로 분자가 나오죠. 5, 8은 40. 이렇게 그러면 약분하면 4 곱하기 100 하면 400%죠. 자, 그래서 답은 4번, 77번. 이것은 206페이지 있어요. 건축법령상 주택하면 크게 단독하고 공동이 있죠. 이때 건축법입니다. 건축법상 단독주택은 다시 네 가지 있죠. 공간, 그 다음에 다가구 주택, 그 다음에 다중주택, 그 다음에 이것도 아닌데 소유권이 하나만 있다. 그 건물에 그러면 단독주택. 자, 공동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택, 기숙사까지가 건축법 시행에서는 공동택으로 분류되어 있죠. 이때
이 종류 꼭 기하시고 이것은 공농택이다. 이것은 단독택이다 하시고 이제 뜻 아파트 연립 다세대 이 뜻은 꼭 아셔야 돼요. 그래 아파트가 무엇이냐 하면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 연립과 다세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개층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한 개 동 바닥면적 합계가 660 제곱미터를 초과하면 연립 660 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않고 이하이면 다세대 기숙사 통과 기숙사에는 학생 복식도 포함된다. 그 다음에 다중주택 뜻도 좀 생각하고 다가구택 뜻도 좀 생각해둬야 된다. 다가구 일단 공농택 아니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는 3개층 이하이며 주택으로 쓰는 한 개 동 바닥면적 합계는 660m 이하이고 19세대 이하로 쪼개진 것이다. 그 다음에 다중 학생 직장인 등 많은 사람이 거주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주택의 모양새인데 각 실인 방은 독립된 주 형태를 갖춰서는 아니되되 욕실은 설치해서 넣어줘도 된다. 주방기구는 싱크대 같은 거 넣으면 안 된다. 그리고 바로 주택으로 쓰는 한 개 동 바닥면적 합계는 330m 이하이고 바로 3개층 이하에 불과하다. 이렇게 받으십시오. 자, 그래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몇 번이 틀렸을까? 3번 4개층이 아니라 5개층이죠. 너무 쉬웠다 이거. 이거 틀렸다면 그분은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8번 이것은 238쪽부터 239쪽이 있죠. 결합건축은 꼭 시험에 나올 건데 틀린 거 일단 4번이 틀렸다. 결합건축에다 줄 거 봐요. 1번에서 결합건축이라고 해서 용적률을 바로 개별 대지마다 적용하고 두 개의 대지를 묶어서 통합 적용하자는 것이 결합건축이죠. 용적률 세자니까 결합건축을 하자 해서 협정이 맺었다면 그 체결 유지기간은 몇십 년 가야 된다? 30년. 그래서 바로 4번 20년이 틀렸다. 30년이 된다 이거. 그리고 1번 지문이 중요하니까 1번 지문을 잘 체크해 두셔야 되죠. 이 결합건축을 하려고 할 때에는 결합건축 대상지 내에 있는 두 대지 간에 최단 거리가 몇 미터나 있어야 되냐? 100m. 그리고 그 두 대지 간에 몇 미터 이상의 도로가 설치되어 둘러싸여 있다면 넘겨주고 넘겨받지 못하는가? 12m. 그런 것들이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5번 하나 볼까요? 건축협정, 결합건축 협정서를 폐지. 야, 우리 용적률 서로 넘겨주고 넘겨받자 해가지고 결합건축 협정서가 맺어졌어요. 이걸 이제 폐지하고 싶어. 아까 30일 지나면 폐지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했죠. 그래서 이때 얼마의 동의가 있어야 폐지 신고서 낼 수 있냐? 전원. 그 말을 체크. 전원 동의. 가반수 하면 드리겠다. 근데 건축협정. 건축협정을 폐지할 때는 얼마의 동의서만 있으면 폐지 인가 받아갈 수 있을까요? 가반수. 그래. 그 다음에 79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302쪽에 있죠. 농업인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답은 너무 쉬웠죠. 2번 축산업의 종사는 며칠 이상 해야 될까요? 120일. 거기다 써놓으세요. 축산업은 120일, 농업은 90일. 그래서 1번과 2번 헷갈지 않도록 하고, 그 다음에 3번 농업 경영을 통해서 해야 됩니다. 자기가 농사 져가지고 그 말에 농업 경영을 통한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자 남이 농사진 거 농산물 사와가지고 팔아서 수익을 120만 원 올렸다. 이건 농업이 될 수 없어요. 농업 경영을 통한 그 말 중에 농업 경영을 통한 나머지는 꼭 받으시고 그 다음에 80번 다음 농지법상 등인데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2번이 틀렸다 이렇게 됐는데 이것도 알고 보면 간단하죠.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할 때 발급했다 다음치고 발급권자는 농지 소지가 날 시장, 구청장, 군수가 틀렸죠. 군수 지워버리고 그 자리에다 뭐? 읍장면자. 읍장면자. 아주 중요하다. 읍장면자. 읍장면자. 나머지는 쉬우니까 통과하고 1번 주말 참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총 얼마까지만 소유가 가능하냐? 1천 정도 미만. 그것도 엄마, 아빠, 딸, 아들이 같은 세대로 구성됐다면 각각이 아니라 전부 소유 총 면적을 기준으로 따진다. 304쪽에 있고 2번은 조금 전에 했죠. 이 농지취득 자격증 발급 문제는 꼭 시험에 나오니까 관심 있게 받으셔야 돼요. 자,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받게 되는 경우 이자는 발급받아야 되나 발급받지 않아도 되나 봐보세요.
주말 체험 용역을 하고자 농지 취득할 때는 농지증 발급받아야 된다,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발급받아야 된다. 그러면 농업인이 농업 경영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때에도 농지증 발급받아야 된다,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발급받아야 된다. 농업법인이 농업 경영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때도 농지증 발급받아야 된다. 그리고 농업법이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지증 발급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이런 것들 잘 새겨두세요. 농지 전용 협의 마친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지증 발급을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협의 마친 농지. 안 한다. 그쵸? 근데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자가 농지 전용 신고를 마친 자가 그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지증 발급을 요한다,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한다.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니까 새겨두세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위탁경에 따라 줄 것이고, 위탁경은 310페이지 있는데, 위탁경은 자기가 농사 짓고 있는 자격농지에 함부로 위탁경은 안 되는 겁니다. 원칙은. 그러나 일정한 7가지 사유가 그 정도 있으면 허용되죠. 허용되는 사유를 좀 눈으로 잘 찍어두셔야 돼요.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중이면 가능하죠. 부상 당해서 치료 몇 개월 이상 요하면 가능하냐? 3개월 이상. 그리고 농업법인이 청산 중에 있으면 가능하고, 농지 소유자가 병합법에 따라 징집 소집이 됐다, 그때도 가능하고, 그리고 질병 치료차 또 취약자 또 선고로 공정에 심했다, 그때도 가능하죠. 그 다음에 교도소 구치소 보호감호소 수용 중에 있을 때도 가능하죠. 농작물 일부를 태안한테 맡길 때도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농업진흥적 지정에 따라 줄 것이 314페이지 있는데, 농업진흥적은 누가 정하느냐? 시도사. 시도사가 정할 때 누구한테 승인받아서 하는가? 농림축산식품장. 이런 것들이 정리돼야 되죠. 농업진흥적을 지정할 때는 무슨 적이 있는 농지에 따라 정하냐? 녹간농자. 녹지관리 농림 제일 먼저죠. 314페이지 있죠. 그래, 근데 특별시의 녹지역에 따른 농업진흥을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서울특별시 녹지역을 지정할 수 없어. 거기는 지정 대상지에서 제외되거든. 여기 광역시에 있는 녹지역에 따른 지정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다. 저 세종특별자치에 있는 녹지역도 지정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녹지역도 지정할 수 있다. 저 계룡시 옥천군에 있는 시군에 있는 녹지역도 지정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해가 돼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물려. 5번. 이 대리 경작기간은 따로 정함이 없으면 몇 년을 보장하자? 3년. 이건 312페이지하고 313페이지인데, 대리 경작을 했던 친구는 농지소유자 임차인에게 토지 사용료를 지급하게 되는데요. 수확량의 몇 퍼센트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을까요? 10%. 좋아요. 그때 지급 시기는 수확일부터 몇 개월에 갖다 줘야 될까요? 2개월. 이 정도는 이 대리경작에서 좀 눈을 찍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고 고생 다 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예.